시장 이슈를 보다 깊이 있는 분석으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마켓 비하인드, 오늘은 이경수 하나증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들이 속속들이 언론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11개 이 제조 파트너십 MOU와 또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대부분입니다. 자,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예상대로 또 무난하게 지금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이 배경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뭐 중장기적으로 이제 특히나 이제 조선이라든지 뭐 원전이라든지 뭐 항공 이런 쪽에 대한 얘기가 직접적으로 있었고 중장기적인 수혜라든지 해당 산업에 대한 뭐 수주라든지 실적 이게 이어진다라는 것은 오히려 지명이 더 이제 확대가 된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그런 측면으로 이제 굳어가는 심리인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문제는 이제 기대감이 좀 컸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국 정상이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실질적으로 산업단에서 해당 수주가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 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이 듀레이션 측면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약간 그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런 컨셉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지 이게 이제 해당 산업의 뭐 피크아웃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그런 워낙 그 기대감이 컸었던 거고 많은 정부들이 일단은 전일 이제 미국 한미 정상회담 통해서 많이 이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런 호재에 조금 어느 정도의 약간 차익 실현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일단은 그 원화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워낙 지금 이제 달러 인덱스가 좀 떨어지고 있고 지금 연준을 이제 트럼프가 장악을 했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여러 가지 뭐 그런 스토리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는 이제 생략을 하고요. 이제 그 달러가 하락을 하게 되면 한국 원화는 강세가 되는 것이 맞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원화 대비해서는 엔화 대비해서는 원화가 이제 오히려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 얘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펀더멘탈 측면에서 일본과 한국이 사실 조금 이제 차이가 나는 측면이 있고 최근에 한국의 기업 이익은 이제 엔화라든지 그러니까 뭐 일본이라든지 미국에 비해서 조금 낮은 측면이 있어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겠다라는 측면이고 한국은 뭐 인하 혹은 동결 이런 측면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원화가 좀 약세를 보였다는 측면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노란 봉투법이 강행이 되었고 사실 이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어떤 그 투자자들의 어떤 기대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미치지 못하고 특히나 이제 노란 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재계와 어떤 그 기업들 간의 어떤 그 협의가 좀 없이 좀 강제적으로 집행된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 특히나 이제 노동자들이 어떤 파업을 했을 때 해당 기업의 어떤 그 영업 손실을 냈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부분은 기업 입장에서는 특정 업종이라든지 특정 회사 입장에서 상당히 큰 이슈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노동자들의 어떤 불법적인 행동을 갖다가 법적 제한을 할 수 없다는 측면은 사실 외국인들 측면이라든지 글로벌하고 조금 이제 약간 균형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들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해서 사실 이런 현상이 좀 단기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이슈들 속에서 이제 진정한 고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일부 차익 실현 개념으로 해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발표, 그 결과들 가운데서 이제 세 가지를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경제통상 안정화, 또 한미동맹 현대화, 또 새 협력 분야 개척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 안에서도 이제 경제동맹 현대화 방안과 더불어서 국내 기업들이 208조 원 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잖아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조성과 또 에너지, 광물 등 이제 전략산업 강화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국내 경제에는 좀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해당 산업에 대한 수주가 이제 많은 상황에서 미국의 수주가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측면에서 한국의 기업이익 측면에서는 사실 이제 내년부터도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이익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매출단에서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매출에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내려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나타났던 그 수주를 기본적으로 이익 전산을 잘 해야 되겠죠. 그런 협상이 일단은 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들이
기본적으로는 좋게 보는데 이런 협상 자체가 너무 뭐 이를테면은 이제 원전과 같은 노예 네. 계약이 된다거나 이런 우려가 분명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제 이런 앞선 이런 이제 웨스팅하우스라든지 이런 이슈가 언론에 이제 부각이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현명하게 잘 대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어떤 계약에 있어서도 뭐 이제 지금 이제 한국전력이랑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것들 협의를 갖다가 이제 다시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일단 이제 투자들의 어떤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수주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협상을 하고 빨리 땡겨서 뭐 주가가 막 급등을 하면 우리가 뭐 이거 빨리 팔아야지 이런 컨셉이라기보다는 좀 더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시면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어떤 수주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호실적인 발표가 된 셈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단기적으로는 어떤 차익 실현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어떤 실적 기대감에 대한 관심은 분명히 반영이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제 밸류에이션이라는 지표를 좀 많이 봐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선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지금 가장 핵심적인 이제 업종이라고 본다면 조선이라든지 원전, 항공 정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밸류에이션 자체가 한 20배 중반 정도고요. 원전은 유틸리티는 이제 상당히 좀 낮습니다. 한 4배에서 5배 정도. 근데 이제 한전이라든지 유틸리티 쪽은 이제 적자가 상당히 부채가 상당히 좀 많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 밸류에이션 한 2~3배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이제 뭐 일단 그리고 이제 뭐 기계 쪽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자체가 한 뭐 70배 정도 됩니다. 상당히 좀 밸류에이션이 좀 높고요. 그래서 해당 밸류에이션이 높다, 낮다 이걸 떠나가지고 기본적으로 수주가 증가하는 그런 국면에서는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은 올라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해당 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수 있는 수치가 분명히 있긴 맞긴 맞는데 기본적으로 조금 밸류에이션이 낮은 쪽에 대한 접근을 하시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항공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밸류에이션 자체가 10배 정도인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 쪽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오히려 좀 갖는 것이 하반기에 어떤 그 계절성하고 좀 맞는다. 하반기는 상반기에 비해서 특정 종목군들을 밸류에이션은 고평가로 엄청나게 쏠림 현상을 반영시키는 그런 임팩트가 좀 낮습니다. 오히려 로테이션에 대한 어떤 관심, 고배당이라든지 저평가, 내년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 그리고 차익 실현 그리고 뭐 기본적인 어떤 펀드가 이제 돈을 벌었으면 연말에는 그것을 팔고 현금화를 시켜야 본인들이 인센티브를 받고 이런 구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반기라는 것을 우리가 좀 명심을 하고 약간 로테이션 측면, 밸류에이션 측면 이런 것들을 같이 좀 고려를 해서 균형 잡힌 투자를 하신다면 분명히 중장기적으로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주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시간을 좀 두고 지켜봐야 된다라는 얘기신 것 같고 또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을 좀 체크를 하고 낮은 밸류에이션 종목들을 좀 유념해서 봐야 된다라는 얘기신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이 한일 알래스카 LNG 합작 투자와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프로젝트지 않습니까? 초기 때부터 계속해서 한국과 일본 또 대만에게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는데 만약에 이제 그간 이제 관세와 관련해서는 이제 상호 관세를 조율하는 지렛대로도 사용이 된 부분인데 우리나라가 진짜로 이 부분을 참여를 할지에 좀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참여를 한다면 또 혹은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렇게 비유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동네 형이 네. 어떤 그 어려운 그 숙제를 갖다가 한번 공부를 해봐라라고 네. 하면 알겠다고는 얘기하고 네. 일단은 급한 거부터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일본하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측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LNG에 대한 투자가 일단 그리고 약간 우리가 해보지 않았던 것이고 네. 거기는 이제 그 눈이 있고 눈 속에 육지 안에 있는 이제 LNG를 판에서 운송하는 것을 같이 투자해라. 난 뭐 돈은 너네가 내고 수익은 내가 갖겠다. 네. 이런 컨셉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대한 시간을 끌면 끌수록 한국하고 미국,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머리를 좀 굴리는 전략을 세우는데 좀 유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심리적으로도 이걸
적극하게 참여를 했다가 자국민의 어떤 그 정치적인 신뢰 같은 경우도 약간 좀 무너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 프로젝트는 네. 일단은 440억 달러로 일단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뭐 구두 합의 이상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측면으로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투자 이익이라든지 투자 금액 그리고 투자에 대한 어떤 그 이익 이런 것들은 일단은 여러 가지 합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일방적인 얘기보다는 좀 합의가 좀 필요해야 될 것 같고 분배 측면에서도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어떤 수혜 기업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뭐 파이프, 뭐 가스 처리, 건설사, 조선 특히나 뭐 LNG 선도 필요할 네. 것 같고요. 쇠빙 선도 필요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한국에 잘하는 그런 업종군들이 상당히 좀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일본보다는 한국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고요. 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어떤 정부의 어떤 그 결심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한 한국의 어떤 수주를 따내는 것은 무리가 없겠지만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투자 이익 분배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따져야 된다. 사실은 일은 우리가 다 하고 이익이 거의 뭐 영업이익률이 뭐 10% 미만이다라고 하면 사실상 우리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일단 중장기적으로는 수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기술력이 있는 쪽에 미국의 러브콜을 받아서 네. 이제 같이 진행을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사실상 이것이 빠르게 해결이 되고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될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중장기적으로는 좀 괜찮지만 지금은 좀 주시를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신 것 같습니다. 자, 북한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 DMZ 이 방문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북미 대화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는데, 자, 대북 관련주도 최근 좀 올라왔는데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 보일 수 있을까요? 일단 긍정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이제 10월 말에 이제 아시아 정상회담이 있고 네. 거기서 일단 이제 중국 시 주석을 좀 만날 것이다라고 일단은 언급을 했죠. 네.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런 측면에서 분명 이제 중국과의 어떤 관세 이슈도 분명히 얘기하겠지만 안보적으로는 북한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중국과 북한과 미국과의 어떤 관계가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중립화된다라고 하면 적극적에서 약간 중립화되는 그런 무드만 형성이 되고 트럼프는 사실은 본인이 원하는 것을 많이 잘 상당히 좀 똑똑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것들을 잘 얻어낼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네. 투자자들 그리고 언론사에서는 상당히 좀 잘 포장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을 일시적으로는 좀 현혹을 시킬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뭐 김정은 위원장과 시 주석의 뭐 인터뷰를 봐야겠지만 네. 그들은 인터뷰를 굳이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트럼프의 입에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센티먼트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 관련주들은 특히나 이제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전하고도 연관이 있는 기업들이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LNG 관련한 개발 관련한 연동이 되는 산업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하반기에 상당히 좀 저는 유망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곳은 이제 우리가 이제 리스크가 있다라면 그 뭐 수익이 있다면 리스크가 있을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는 해당 기업들의 어떤 그 센티먼트, 정치적인 어떤 그 안보적인 센티먼트 상의 변동성은 좀 어느 정도 유의를 해야 된다. 근데 실적 측면에서는 건설주들이 나쁘진 않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좀 나쁘지 않고 배당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은 섹터가 한국 건설 업종이기 때문에 약간 소외됐던 측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퀀트적으로는 약간 이제 통계적 데이터상으로는 긍정적으로 좀 판단을 한다. 다만 변동성은 좀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변동성이 어쨌든 있다라는 얘기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기업들 이제 1,500억 달러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조선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조선주들 아무래도 흐름이 영향을 받을 것 같고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주도 또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는 사실 앞서 말씀하신 세론입니다. 판단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부분. 조선주 반도체는 사실은 핵심적인 국내 기업의 이익에
지금 이익이 하향 조정이 되더라도 꾸준하게 실적이 상향 조정이 되는 몇 안 되는 업종군들입니다. 여기다가 원전이라든지 뭐 방산이라든지 이런 적들을 포함을 시키면 기본적으로 뭐 증권 업종까지도 유일하게 이제 실적이 상향 조정이 되는 쪽이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죠. 조선도 그렇지만 반도체도 지금 계속 미국 정부의 러브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는 단기적으로 이제 센티먼트 측면에서는 약간 좀 위험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조금 주가가 눌리면 눌림목을 활용해서 중장기적인 어떤 관심을 보여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리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밸류에이션 측면이 20배 전후로 해서 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조선주의 시결상황 상당히 좀 낮은 수준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는 추가적인 수주가 나타난다는 그 기대감으로 조선주는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반도체주 같은 경우도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엔비디아 실적 상당히 좀 중요하고 엔비디아가 일단은 오르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정보를 100% 알 수는 없겠지만 오늘 이제 내일 이제 오늘 자고 나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좀 있고 엔비디아 실적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측면이 있고 여타 부품 쪽도 엔비디아의 수주에 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있지만 꾸준하게 실적이 잘 나오고 컨센서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도 미국의 어떤 추가적인 수주 외에도 기본적으로 바탕의 체력이 되는 쪽이기 때문에 이 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한국의 어떤 대들보의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이제 조선과 반도체주 또 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센티멘트적인 영향을 받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 된다는 얘기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인 이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른 이 시장의 영향들 살펴봤습니다. 이경주 하나증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